홍성이 문제만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굉장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자, 일본이 과거에 위안부 문제를 저질렀다. 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기금을 만들어서 위로하겠다 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한 겁니다. 역대 정권 못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안 하면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쪼고 있을 때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용서할 수 없다. 자, 만약에 아베가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이제 천황이 오라고 할 겁니다. 천황이 하가면 일본 국민이 다 오라고 할 겁니다. 1억 명이. 자, 그러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요즘 중국하고 잘 지내는데요. 중공군이요. 6.25 때 연인은 250만 명이나 투입이 돼가지고 북진 통일을 막아버렸습니다. 중공군 때문에 죽은 국군과 유엔군, 미군의 숫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 벌어진 강간, 성추행, 살인을 따져볼까요? 군인끼리 싸운 거 말고요. 자, 북한 스탈린 사주받고 김일성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거의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몇천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본 문제에서는 끝까지 가자고 하면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북한과는 포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북한과 적대적이기보다는 결국은 화해 협력하고 퍼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지금 북한이 4차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는데도 아직도 야당에서는 확성기 트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랍니까? 박 대통령이 중국에 열병식에 가니까 9월 3일입니까?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실용적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에 너네 전쟁도 아닌데 6.25 때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괴롭혔냐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저는 중국을 싫어하는 게요. 중국은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자기 속국처럼 생각하면서 역사적으로 침략해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침략해왔습니다. 신라부터 고려, 조선까지 한번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한번 침략했는데요. 중국은 셀 수도 없이 침략했습니다. 당나라 때 침략했지 않습니까? 고구려도 멸망시키고요. 백제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당나라가 그 이후에 또 얼마나 예를 미쳤습니까? 한국을 먹으려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고려 때 원나라의 침공, 조선 때 청나라의 침공, 이 횟수를 한번 다 세어보겠습니까? 한국은 중국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조금 살만하면 전쟁이 났습니다. 중국이 침략했어요. 그리고 전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이 중국이 요즘 경제적으로 뜨니까 중국이 중요하다.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통제하는 데 중요하다 해서 열병식에 갔습니다. 좌파들은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자, 그렇게 북한을 컨트롤해서 평화적으로 육자회담을 가지고 북핵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축이 중국이다 했는데, 자, 중국이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수소폭탄이 아닐지라도 정폭 핵분열탄 정도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핵폭탄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북한이 뭐 이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핵실험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중국한테 그 정도 해줬으면 중국은 북한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요,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시진핑 옆에 섰을 때 우방들은 하나도 안 갔습니다. 한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요. 근데 박 대통령이 그 옆에 서줬다면 중국은 당연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제어하고 했어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도 중국은 기껏해야 모란봉 악단 공연 하니 안 하니 티격태격거리다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했고, 하고 나니까 뭐 유감이다라고 성명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요. 정확하게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요. 북한은 지금 대부분의 경제가 중국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북한의 경제적 봉쇄에 나서고 오일이나 식량을 주지 않으면 북한은 오래 못 갑니다. 자, 중국 자기들 스스로요. 단호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거다라고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홍콩에 있는 신문들도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가할 거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제가 말한 원유 공급 이런 부분은 북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못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아쉽다. 즉 순망치한 관계다. 이빨이 없어지면 예? 입술이 춥다는 겁니다. 아,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춥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을 앞에 내세워서 북한이 애를 미기면 한국이 중국에 매달리도록 만들어왔고 또 미국이 중국 보고 북한 좀 달래라. 즉 싸나운 사냥개 한 마리 풀어놓고 이웃들이 저 개떼 잘 달래주세요 주인이 이렇게 하는 역할을 즐겨왔습니다. 그게 중국의 본질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요 중국이 북한을 견딜 수 없는 제재를 해야 됩니다. 자, 식량 지원하고 오일 지원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관, 즉 중국과 북한의 관계 속에는 압록강, 두만강에 수도 없는 검문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물건들, 보따리 장사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의 물건들이 중국으로 나갑니다. 중국이 이걸 막으면요 북한은 얼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 검문소에서 통관을 금지시키는 그래서 각종 이 북한의 물자들이 중국으로 흘러나와서 돈이 되어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또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서 핵이 아닌 북한의 물질의 물건들에 대해서 북한과 교류를 하는 기업이나 금융사들을 제재할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국경을 통제하고 중국 은행과 북한 간의 돈 거래를 막지 못하면 제재의 효과가 20-30%도 안 됩니다. 중국이 그건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무역과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고 하는데 그런 관광을 전면 중단시켜야 되고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나오는 것도 전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은행이요. 북한 은행과 중국 은행 간의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규제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주요 물자들, 기계류 뭐 이런 부분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루에도 엄청난 정도의 물량들이 중국 국경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지 않고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대북 제재는 서방들이 해봤자 북한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중국에 빌붙어서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중국에 지원받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이 북한에 뭐 물자를 못 들어가게 한다, 은행을 막는다 소용없는 겁니다. 마카오하고 홍콩에 있는 모든 은행들, 중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과 북한과의 거래 관계를 갖다가 차단하고 특히 김정은 일가의 개인 재산을 막아버리면요 북한은 얼마 못 가서 손들게 돼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뭐 북핵을 규탄하는 듯이 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번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이것을 정확하게 요구해야 되고 미국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고요. 중국이 무슨 유엔 안보리 제재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쇼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버릇을 못 고칩니다. 즉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김정일이 북한의 고위층들에게 풀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돈줄을 막아야 되는데 그 돈줄이 중국입니다. 과거에 스위스나 싱가포르 부분은 미국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금융 제재에 들어갈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럽의 은행들을 막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특히 홍콩, 마카오의 은행들입니다. 북한이요, 미국이 한 10년 전에 홍콩 델타 아시아라고 BDA 은행을 막았을 때 북한이 거의 소금 뿌린 지렁이처럼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뭔 생각이었는지 그 내부는 알지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부시 대통령 앞에서 그거 좀 풀어달라 하다가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도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6자 회담은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요, 진짜 좀 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기대를 포기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한 통제력 있지만은 행사 안 합니다. 중국하고 북한은 한마디로 북한이 중국의 완충장치이자 충실한 대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국합, 배드캅이 있듯이 한 명은 패고 고문하고 한 명은 달래서 설렁탕 사주고 담배 한 개 피면서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국합 역할을 하고 북한은 배드캅 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본질을요, 마치 중국이 화가 대단히 나서 북한을 펼 것처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육자회담 이제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뭔 육자회담을 더 합니까? 개발할 거 다 했는데요. 폐기 안 한다는 거 다 세상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점점 북한의 핵 기술과 이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이제는 잠수함을 통해서 쏘려고 합니다. 잠수함을 통해서 쏜다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을 통해서 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진 문제입니다. 미사일을 10,000km를 넘어서 미국을 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잠수함을 통해서 적당히 일본이나 미국 영토, 괌이나 하와이, 또 한반도 근처에 와서 물밑에서 쏴버리는 부분은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핵미사일은 대부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잠수함으로 하겠다라고 방향을 굳힌 상황이고 잠수함에서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경량화 소형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자회담 핵폐기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까? 솔직히 저는 외교부 관료들한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어제부터 전부 힐러리하고 오바마한테 너네들 8년 동안에 뭐하고 힐러리 너는 4년 동안 국무장관 하면서 뭐하냐?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로 뭐 쫀다 어쩐다 했지만 할 거 다 해갖고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냐? 책임져라고 이렇게 돼서 힐러리는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오바마요? 북한이 귀찮으니까 넣을 거 없으니까 이란하고 쿠바하고는 악의 축이라 했던 이란하고 쿠바하고는 다 화해하고 국격 재개하고 어쩌고 난리치면서 북한은 내버려 둬버린 거죠. 그 사이에 북한의 기술은 점점 발달했습니다. 이 책임을 미국의 지금 정치인들이 대선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어쩐다 하는데요. 이제 확성기를 트는 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같은 이야기, 통일대박. 저는 대통령에게 통일대박이라고 써준 사람한테 대통령은 쪽박을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대통령을 천안문 막루에 세운 참모들도 중국에 직접 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서 시진핑 쪽에다가 아니 우리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뭐냐 그 직접 항의하기 바랍니다. 외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요. 제가 그거 안 된다고 9월 3일날 가는데 반대를 얼마나 했습니까? 북한 통제 절대 안 한다고 할 수 있어도.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멀지 않아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밥 먹고 전문으로 이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한 건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